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깊어지는 주름이 눈에 띄죠. 눈밑이 꺼지고 입가에 늘어진 선이 생기고 예전보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입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부르는 얼굴의 변화들, 그중 대부분은 사실 몸 안에서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얼굴 신호만 잘 읽어도 병원 가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밑이 어둡게 꺼져 있다면 수면 부족이나 신장 피로일 수 있고, 볼 주위가 자주 붉거나 건조하면 장 건강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칙칙해졌다면 간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시작됐다는 경고일 수도 있죠.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 얼굴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꼭 얼굴에 티가 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울 속 나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얼굴에 어떤 변화가 어떤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얼굴을 통해 어떤 병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얼굴의 위험 신호도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과 지혜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분명히 거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위는 이마입니다. 이마는 그냥 주름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스트레스 경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압박이나 수면 부족, 신경계의 피로가 이마에 먼저 드러나거든요. 갑자기 이마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름 사이에 붉은기나 기름기, 혹은 푸르스름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인다면 이건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 중간 부분의 좌우로 길게 생긴 주름이 뚜렷해진 경우는 교감신경이 과하게 긴장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죠. 결국 이마의 변화는 지금 내 몸이 스트레스와 피로에 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신호는 이마 피부의 색 변화입니다. 원래는 맑고 단단하던 이마가 어느 날부터 탁하고 칙칙해진다면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시작되는 시니어 분들은 이마에 핏대가 자주 서거나 열감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집안 전기선에 과부하가 걸려 전선이 뜨거워지는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전기는 눈에 안 보여도 열은 느껴지듯 몸도 내부 문제는 얼굴로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땀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별로 덥지도 않은데 이마에 땀이 자주 맺히신다면 이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의 온도 조절, 혈압 조절이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죠. 한 번씩 이마를 손으로 쓸어보세요.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졌는지, 탁한 느낌이 드는지, 자주 끈적이진 않는지. 이런 사소한 관찰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피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마에 나타나는 변화는 결국 우리 몸의 스트레스 처리 능력, 신경계, 안정성, 혈압과 혈액순환 같은 핵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이마 주름 하나가 내 몸 전체의 조율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주름이 늘었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주름이 지금 내 몸의 어느 부위가 지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눈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눈가는 우리가 피로할 때 혹은 몸속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눈밑이 꺼지거나 다크서클이 진해지거나 붓기가 잦아지면 그건 단순한 수면 부족만이 아니라 장기 피로나 순환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눈은 그야말로 몸 전체의 피로와 이상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특히 눈 밑은 신장, 즉
콩팥의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눈밑이 꺼지거나 다크서클이 진해진다면 단순히 잠을 못 잤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변화가 눈 및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푸르스름하거나 검게 보인다면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눈밑이 자주 붓고 아침에 특히 더 부어 있다면 그건 심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얼굴이 먼저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밤사이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잘 보내지 못하면 혈액이나 수분이 특정 부위에 몰리면서 붓기가 생기거든요. 더 무서운 건 눈가의 붓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면 꼭 내과에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눈가 주름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눈가 주름이 생기면 웃을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눈 주변의 피부는 콜라겐과 수분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얼굴 중에서도 노화와 건강 저하가 가장 빨리 나타나요. 눈과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잔주름이 갑자기 늘었다면 이건 역시 콩팥 기능이 약해졌거나 체내 수분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수분 저장고에 물이 점점 마르고 있다는 신호죠. 또 한 가지, 눈의 흰자위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다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자주 피곤해 보이는 경우는 눈 자체의 피로도 있지만 심장이나 간이 지친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 눈은 단순히 시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온몸의 순환, 신장, 간, 심장 상태를 드러내는 민감한 창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 눈이 어떤가를 체크하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눈밑이 부었는지, 색이 달라졌는지, 흰자위가 탁한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결국 병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보였을 때 무조건 병원부터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먼저 읽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다음은 입 주변입니다. 입가와 턱, 그리고 입술 색깔까지 이 부위들도 우리 건강 상태를 꽤 정확하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입 주변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물론 식습관, 소화기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꼬리입니다. 평소보다 입꼬리가 자꾸 내려간다거나 양쪽 모양이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근육 탄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면, 신경의 미세한 이상이나 몸의 전반적인 기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꼬리가 자꾸 처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는 우울감이나 기분 저하뿐만 아니라 간 기능 저하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간이 지치면 기력이 떨어지고 얼굴의 힘이 전반적으로 빠지게 되죠. 다음은 입술 색깔입니다. 건강한 입술은 혈색이 자연스럽고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술이 창백해졌다면 이는 빈혈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술이 유난히 붉거나 자주 트고 갈라진다면 위장과 관련된 열이 위로 올라온 상태, 즉 위염이나 위산 과다 상태일 수 있어요. 입술이 검붉게 변해가고 있다면 심장이나 폐 쪽에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오래 하셨거나 숨이 자주 찬 분들은 입술과 혀, 색깔 변화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그리고 턱선도 놓쳐선 안 되는 부위입니다. 말할 때마다 턱이 당긴다거나 턱 밑이 자주 뻐근하거나 붓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는 림프 순환이 정체되어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하수도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막히면 턱 밑, 목, 귀 뒤에 피로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턱 밑이 점점 늘어지고 살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피부 탄력 저하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나 림프 흐름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턱선이 두툼해졌다고 느끼면
체중이 변하지 않아도 호르몬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합니다. 입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주름이라기보다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장의 활동이 둔해질 때 더 도드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변비가 심하거나 식후 자주 더부룩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입 주변이 뻣뻣하거나 주름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치료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매일 거울을 보며 입 주변과 턱선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자주 내려가진 않는지, 입술이 자주 마르진 않는지, 턱 밑이 뻐근하지는 않은지, 이런 작은 이상들이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보인다고 무조건 병원부터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볼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봉긋하게 올라오는 이 볼에도 사실 꽤 많은 건강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볼은 단순한 표정 근육의 영역이 아니라 폐와 장의 상태, 호르몬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순환 상태까지 반영하는 부위거든요. 볼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움직이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내부 장기의 거울 역할도 합니다. 특히 광대뼈 주변과 볼 중앙, 턱 쪽 연결 부위는 폐, 장, 순환계, 호르몬 상태까지 반영하는 민감한 부위예요. 건강한 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색이 자연스럽고 혈색이 돈다. 둘째, 만졌을 때 부드럽고 촉촉하다. 셋째, 좌우 균형이 잘 맞고 볼륨이 유지되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몸 안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에 자주 붉은기가 돌거나 쉽게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폐의 열이 위로 치솟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또는 과거에 폐렴이나 천식을 앓은 분들이 이 증상을 자주 겪습니다. 반대로 볼이 자꾸 꺼지고 탄력이 떨어진다면 이는 장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또는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폐경기 이후 볼이 확 꺼지면서 얼굴 전체가 힘없이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몸 전체의 수분, 콜라겐, 탄력도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볼에 하얗게 각질이 생기거나 거칠어진다면 피부 자체의 문제보다는 속건조, 즉 몸 안 수분 부족 상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건 물을 적게 마신다는 의미보다도 몸 안에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고가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에 뾰루지나 열감을 느끼면서도 화장품 때문이겠지라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 중 상당수는 장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장에서 처리 못한 노폐물과 열이 얼굴로 밀려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볼은 장 건강을 비추는 표면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세수 후 물기를 닦을 때 살짝 거울 앞에서 내 볼을 들여다보세요. 광대뼈 주변이 뻣뻣하게 느껴지는지, 양쪽 색이 균일한지, 붉은기나 꺼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이건 매일 10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건강의 절반은 지킨 셈입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건강관리의 시작이거든요. 볼이 말라간다고 화장품만 바르지 마시고 몸속 수분과 장 상태를 먼저 챙겨주세요. 특히 폐와 장의 연결이 약해지는 겨울철에는 더더욱 볼 상태를 자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위는 얼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얼굴 비대칭과 표정 변화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예전보다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얼굴의 좌우가 달라 보인다거나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거나 표정이 자꾸 무표정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 주의가 필요하죠. 사람의 얼굴은 신경계와 근육의 지배를 아주 세밀하게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 안에 미세한 이상이 생기면 얼굴의 근육이 그걸 먼저 알아채고 삐뚤어짐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웃을 때 한쪽 눈만 작아진다든가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든가 눈썹 높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겼거나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 뇌혈관, 중추신경계 혹은 안면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혹 시니어분들 중엔 요즘 사진 찍으면 자꾸 얼굴이 삐뚤어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사진이 아니라 실제 얼굴 근육의 긴장 밸런스가 무너진 탓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대개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 뇌의 명령 전달이 느려지면서 얼굴에 미세한 긴장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혈압 변화가 심한 분들 또는 심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얼굴 변화는 생각보다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안면, 비대칭이 아니라 병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보다 자주 입안이 마르거나 말하기가 불편하다. 눈이 한쪽만 자주 충혈되거나 뻑뻑하다. 고개를 돌릴 때 자주 어지럽거나 눈이 핑 도는 느낌이 있다. 웃을 때 표정이 어색하게 굳는다. 식사 중에 입에서 음식물이 자주 샌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뇌신경계의 피로 또는 초기 이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미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럴 땐 일단 병원에서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나 뇌의 혈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그와 함께 생활 속에서는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 심호흡, 가벼운 안면, 스트레칭 등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얼굴 비대칭이나 표정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단 30초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가 좌우 똑같이 올라가는지, 눈이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지, 미소가 편안한지.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내 얼굴의 미세한 이상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보내는 신호는 몸이 말하는 진심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매일 확인해주면 몸도 그에 맞춰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얼굴 신호들 중에서도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얼굴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정적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얼굴이 보내는 응급 경고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들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얼굴 한쪽 마비 또는 감각 저하입니다. 입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음식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경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한쪽만 자꾸 충혈되거나 뻑뻑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 아니라 안면신경 또는 3차 신경의 염증 또는 뇌신경 관련 이상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며칠씩 지속된다면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통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입술이나 얼굴의 특정 부위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즉 심장이나 폐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특히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함께 나올 경우 심장 관련 질환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눈밑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그 부위가 아프거나 열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알레르기가 아니라 신장 기능 이상 또는 전신 부종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쪽이 아닌 한쪽만 유난히 부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갑자기 얼굴 전체가 칙칙하고 누렇게 변하거나 피부색이 회색빛을 띠는 경우입니다. 이건 간 기능 저하, 심한 빈혈, 혈액순환의 급격한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얼굴색 변화는 심장에 무리가 오거나 급성 간염이 시작될 때 얼굴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심각한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며칠 지켜보다가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제야 반응하지만 얼굴은 항상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위기를 훨씬 일찍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얼굴의 여러 변화들은 절대로 겁주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미리 챙기기 위한 기회를 알려주는 경고등이고, 그 경고등이 켜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신호들을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식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얼굴의 경고 신호들 들으시면서 혹시 겁이 나셨나요?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와서 뭘 바꾼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 특히 얼굴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반응해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얼굴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 건강을 지킬 기회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0초간 얼굴을 스캔하세요. 눈 밑, 입가, 볼, 턱선 어제와 다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둘,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좌우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신경계 이상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셋, 세수 후 피부를 가볍게 두드리며 혈색을 확인합니다. 붉거나 칙칙한 부위가 있다면 기억해 두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건강 관리는 시작된 겁니다. 시간도 돈도 들지 않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얼굴 변화는 나만이 아니라 가족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엄마 눈밑이 좀 부었네, 아버지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이런 말들이 병을 막는 최초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얼굴은 단순히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잘 읽는 사람이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얼굴 징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당 주제는 앞으로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얼굴을 통해 몸을 지키는 지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를 꼭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